자, 일단은 이제 어제 있었던 네. 이재명 후보 선출 그 얘기를 네, 그래도 네. 하고 가죠. 네.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가 89.77%요. 89.77, 90%에 육박하는. 네. 9대명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90% 득표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우선 이 뭐 민심? 너무 당연한 결과고요. 그리고 네. 늘 뭐 당신 민심이 뭐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중도까지 포함한 민심도 89%였어요. 예. 그리고 권리당원은 90%가 좀 넘고 그리고 대의원도 90%가 좀 안 되고 예, 그래서 그걸 총 합치니까 89.77%인데요. 네. 이 압도적 지지의 이유는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예전에 대표와 지지자들 혹은 당원의 관계와는 좀 달라요. 이재명 대표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 년입니까? 만 7년을 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시달렸잖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걱정했고 정말 돈을 받았으면 어떡하지? 근데 돈도 안 받았고 이재명 대표가 잘한 일이 전부 다 범죄로 바뀌는 걸 보면서 그 하나하나 그 재판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하나가 전투를 치르는 심정으로 같이 그렇게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우회가 생긴 거고 동지회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극적으로 체포 동의안이 이게 그 구속 영장이 예. 부결됐을 때, 예, 기각됐을 때, 때. 그 순간순간을 함께 한 거고, 그걸 넘어서 지난해 1월에는 실제로 칼침 테러를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죽음도 같이 한 거고, 이재명 대표가 이거 어떡하지? 그 네. 마음도 같이 한 거고, 또 부활했을 때 그 부활도 같이 한 거고. 그러니까 그 극적인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눈 사이인 거예요.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딛고 예. 또 총선에서 대승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놓고 뭐 음해를 하거나 이런 거는 참 그건 네.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비판 논평도 나오긴 했지만은 국민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네. 신경 쓰지 않을 거다. 네. 오늘 표정 참 밝으시네요, 재민이 의원님. 오늘 예. 머리 감고 왔더니 다 그렇게 얘기하대요. 머리를 안 감으면 다 아프냐고 물어보는데 머리 감고 온 날은 다 그렇게 얘기해서 머리를 감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혜리님이 최민희 의원님 너무 좋아요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평화님도 최민희 의원님 응원한다는 댓글 주고 계시고 응원의 댓글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어제 강조한 거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네, 있지만 네. 결국 뭐 통합 얘기를 제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통합. 네, 그 통합은 네. 지금 정치인 모두의 과제일 것이고요. 그러나 그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 또한 명확히 짚으셨습니다. 내란 극복. 그리고 내란 이재명 정치. 후보의 최대 강점은 제가 말씀드린 자,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이제 묘소 마지막으로 참배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난을 딛고 마지막이죠. 이 자리에 섰다는 거, 네. 예, 그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예, 성남시장 하면서 시를 저렇게 운영할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줬고요. 효능감을 다 느꼈죠. 예,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게 해줬고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저도 깜짝 놀란 게 코로나 때 지사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코로나로 집에서 격리되어 있을 때 경기도에서 정말 이만한 박스가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여러 가지 그 구호 물품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민으로서 효능감을 느꼈고 그 시민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거는 정치가 뭐 대단한 걸 했을 때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6.15 선언 같은 거 DJ와 김정은이 포옹하는 순간 그때 느낀 효능감은 그냥 폭발한 거잖아요.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그런 거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외롭고 격리되어 있는데 그런 위로의 이만한 상자. 네. 이 효능감 거의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일반 시민으로. 예,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당을 한번 보십시오. 21대 민주당과 22대 민주당의 차이. 너무 다르. 어제 그 말씀 하셨어요. 내가 민주당을 이렇게 유능한 정당으로 만들지 않았냐. 그 말 할 때 너무 공감이 갔고요. 왜냐?
지금 21대와 22대 국회의원들이 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정청래 맞아요. 의원 그때도 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존재감을 못 보였잖아요. 왜? 정청래 위원장을 법사위원장에 아무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성이다. 예, 그리고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중도가 있었고. 날아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정청래 위원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있었던 의원들 있잖아요. 지도부를 구성하는 분들 뭐 다 네. 있었어요. 21대에도. 그렇네요. 그럼 주요 21대와 의원들이. 22대 차이가 뭐예요? 최민- 이재명 대표가 예. 대표로서 예. 인정받냐 못 받냐였어요. 21대 마지막에 대표가 되었으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대표를 대다수 의원들이. 네. 그래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벌어진 거고요. 음. 22대 때는 이재명 대표가 많은 비난 속에 네. 다시 출마했잖아요. 대표로. 그렇죠. 예, 그래서 70%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 지도력을 발휘했고, 음. 예, 그리고 본인이 공천을 주도했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 승리한 대표로서 아하. 정말 막강한 막강한. 예, 지도력을 발휘한 결과로 달라진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하나하나 짚어보면. 최민희를 과방위원장으로 시킨 거.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 누가 시키겠습니까? 사실은 저 안 시키고 조승래 의원 시켰겠죠. 네. 일반적 상식이라면. 왜냐하면 그렇네. 간사였으니까. 그런데 저를 시키잖아요. 그것도 확실히 다른 점이네. 예, 그거는 기존 문법에서는 맞아요. 과방위원장이 아니라 저는 과방위 간사 정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선수도 저를 그렇고. 저를 위원장으로 맡기고 네. 김현 의원을 간사로 맡기잖아요. 아. 그래서 김현 간사의 지도력으로 저희가 과방위가 잘 되는 거거든요. 호흡이 잘 맞아서. 그러니까 맞아요. 최민희 김현조. 이렇게 포석을 둔 게 이재명 아하. 대표예요. 예.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 지난 국회와 지금 국회 차이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대표였다는 게 22대 그렇네요. 국회의 근본적 21대와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댓글을 봐도 우리 민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한다. 장무사님의 댓글도 있는데 최민희 의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 또 최민희 의원을 어떻게 또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정말 그 중요한 자리, 필요한 자리에 갖다 놓느냐. 네, 그리고 저희는 응답한 거예요. 그 대표 정청래 의원도 저도 네. 대표가 그렇네요. 다소 다른 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는 네. 포석을 두셨기 때문에 그 뜻이 뭔지 알잖아요. 법사위원장으로 가서 뭐 그 법사위의 역할을 제대로 해라 이번에는. 네. 과방위는 방송 장악 막아라 하잖아요. 음. 마지막 남은 MBC 지켜 이거 아니겠어요?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게 했을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성남시장 때 이재명, 또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 또 당 대표로서 이재명의 면면을 보면은 네, 뿐만 정말 일 아니라 또 잘하는. 하나가 있어요. 비상계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네. 유튜브 실시간 방송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가 위기 극복, 네. 그 모습을 그대로 증명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그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예. 솔직히 예. 저 얘기해 보라면 정말 짠하고 앞으로 걸을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이겠어요. 예,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짠하기도 합니다. 또 그 가족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면 내가 대통령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라고 네. 하면서 네.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이런 모습들 짠하다. 그게 네. 죽음을 딛고 그 사법적 죽음 그리고 물리적 죽음을 딛고 나서 질적 변화를 일으킨 것 같아 인생에서. 예. 사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진짜 실제적으로도 죽을 네. 뻔한 이재명 후보 그 삶을 되돌아보고 그 면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짠할 수밖에 없고 그냥 네. 눈물 난다. 어제 이 수락연설 보시고 눈물 난다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설 연설 듣고. 자체가 네. 그냥 이재명의 정치 역정이었어요. 예. 그런데 예.
그 전반부가 정치 역정이고 후반부가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해보자 그런 얘기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자기적이고 이상한데 그 인생 역정을 바탕으로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인들 섭섭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있겠죠.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죠. 예, 근데 네. 그걸 극복하겠다. 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후반부는 내가 나를 딛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세계로 뻗게 하겠다 가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성찰과 고뇌와 반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읽은 건 그런 거예요. 네. 나를 극복하려는 의지 그런 거. 그래서 짠했다니까요.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죠. 근데 저렇게 대통령은 공익에 나를 네. 100% 내놓겠다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은 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사익으로 똘똘 뭉친 권력을 사유한 윤석열, 김건희가 남긴 폐해가 너무 커요. 참 어려운 시기에 예. 대선 후보 선출돼서 예. 이 자리에 나가게 된 거예요.